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상위 노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 상위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대체 상위 노출이 뭐길래 그런 것일까요? 블로그 상위 노출이란 내가 발행한 포스트가 통합 검색 탭 뷰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 포스트가 노출되어 있죠. 물론 이 개념은 네이버 에어서치의 도입으로 앞으로 변화가 예고됐지만 변화가 되더라도 이 통합 검색 탭에 보여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검색 이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통합 검색 탭에 노출되어 있는 것 위주로 정보를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거는 꼭 블로그 컨텐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검색 탭에 노출되어 있는 것 위주로 소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상위 노출되었을 때 방문자 유입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또 방문자 유입이 많아야 블로그 지수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로그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원리는 앞으로 블로그 지수라는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블로그 지수가 성장하려면 컨텐츠 소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텐츠 소비란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컨텐츠를 누군가가 실제 읽어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컨텐츠 소비를 이끌어내려면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상위 노출이고요. 하나는 이웃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이웃 소통을 통해서 방문자 유입을 늘리고 댓글과 공감 수를 늘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블로그 지수를 끌어올린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웃이 내 컨텐츠를 진심으로 소비해주기보다는 그냥 댓글과 공감만 남기고 가는 단순 소통 형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상위 노출은 자신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이 콘텐츠 소비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검색한다라는 행위는 무언가 원하는 정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다면 실제로 홍대에 있는 맛집을 갈 의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홍대에 있는 맛집을 가지도 않을 건데 뭐 검색해보는 사람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내 포스트가 상위 노출되었다라고 하면 그 포스트를 이 검색 이용자들이 실제로 컨텐츠 소비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컨텐츠가 이 연관성이 높을 때 해당하는 말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킨다라고 하면 블로그 지수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이 블로그 운영이라는 것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블로그 상위 노출이란 통합 검색 탭의 뷰칸에 내 포스트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PC 화면이죠. PC 같은 경우는 노출 개수를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까지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성인간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시키고자 한다면 7위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PC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 개수는 7개에서 9개 정도로 검색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같은 검색어라 하더라도 어떤 날은 7개, 어떤 날은 8개 이렇게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통합 검색 탭에 노출되어야지만 상위 노출이라 부른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뷰칸 안에는 블로그 검색 결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카페와 포스트 검색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지막 컨텐츠가 카페 컨텐츠이고요. 나머지는 다 블로그 컨텐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뷰칸 안에 블로그, 카페, 포스트 검색 결과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네이버가 신뢰하는 컨텐츠는 이 블로그 컨텐츠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이 블로그 검색 결과가 항상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검색 결과가 통합된 거, 그러니까 카페, 블로그, 포스트 검색 결과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것은 뭐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이 블로그 운영자로서 그렇게 어떤 경쟁도나 난이도가 세졌다라고 느끼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이 블로그 검색 결과가 우위를 차지하니까 말이죠. 그 점은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모바일 화면에서는 똑같이 검색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감성인간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통합 검색 탭에 뷰칸에 노출되어야 상위 노출을 하고요. 이 검색 순위도 같습니다. 1위가 1위고
2위가 2이고 3위가 3이고 이 모바일과 PC와 검색 결과 순위는 일치합니다. 다만 이 노출 개수가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PC 화면에서는 7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모바일 화면에서는 하나, 둘, 네, 5개 이렇게 5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PC와 모바일 간의 이 노출 개수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 아무래도 모바일을 통한 이 정보 소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바일 상위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위 노출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훨씬 더 방문자 유입이 모바일 상위 노출되었을 때 크다라는 것이죠. 모바일에서 5위와 지금 PC 상위 노출되어 있는 6위와 이 한 계단 차이에 불과하지만 검색어에 따라서 방문자 유입수 차이가 엄청 커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C 화면에서도 이 7위와 8위의 이 한 계단 차이가 검색어에 따라서 방문자 유입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모바일 상위 노출 개수는 5개에서 7개 정도로 검색어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검색어에 따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PC와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이 통합 검색 탭에 노출되기만 하면 상위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에어서치의 도입으로 앞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긴 했지만 그 변화가 이제 바로 찾아오진 않고 천천히 찾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 앞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뭐 1페이지 노출이니 3페이지 노출이니 이런 옛날 개념을 알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뷰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이제는 뭐 페이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페이지가 뭐고 2페이지가 뭐고 3페이지가 뭐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몇 페이지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위 노출 아니면 다 뷰 노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괜히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상위 노출에 근접한 순위로 노출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상위 노출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위 노출이냐 누락이냐에 따라서도 아주 뭐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잘못된 개념이 퍼지는 이유는 아직도 일부 마케팅 업체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블로그 상위 노출 개념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떤 검색어로 설정을 할 것인지 즉 어떤 키워드를 선정을 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상위 노출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이 블로그의 세계는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홍보해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감성인간 서점이라는 서점을 작은 서점을 오픈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서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뭐 블로그 수익화라든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오프라인 강의나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곳이 멀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씩 방문하셔서 뭐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감성인간 서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서점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북토크, 어떤 강연 등등의 기타 컨텐츠들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감성인간 블로그대학교 네이버 카페에서 블로그 체험단 이벤트라든지 컨텐츠 마케팅 작업건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첫 시작으로 제 감성인간 서점을 블로그 체험단 이벤트로 지금 올려두었습니다. 이 이벤트 신청 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고 제 감성인간 서점에 방문을 해주시면 도서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천천히 둘러보신 다음에 블로그 리뷰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제가 여기 안내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단 이벤트와 컨텐츠 마케팅 작업건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 개업날인 3월 29일 저녁 7시에 블로그 수익화 무료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라는 점, 또 블로그 수익화 스터디라든지 블로그 마케팅 스터디라든지
줌이나 이 오프라인에서 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미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잡아드려도 그 시행착오 기간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화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이 PC 화면을 보면서 원격 통제를 해서 이 직접적으로 봐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카페와 블로그 모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